이어지는 발표는 코그넥스 코리아의 박상준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코그넥스의 딥러닝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그넥스의 딥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졸리시죠? 예, 여기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코그넥스에서 딥러닝 관련된 기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글로벌 프로덕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코그넥스에 대한 회사 설명은 저희 오전에 이제 김민수 전무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스킵을 하고요. 오늘은 그 EV 배터리의 제조 공정 그리고 검사 공정에 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코그넥스에서는 어떤 기술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요. 코그넥스의 비전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덕트 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넥스의 비전 소프트웨어 라인업은요.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룰 베이스 비전, 2D, 3D 룰 베이스 비전이 비전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C++를 기반하고 있는 CVL, 그리고 딥러닝 제품 비전 프로 딥러닝, 그리고 이런 룰 베이스 비전과 딥러닝을 혼합해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빌더인 디자이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전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는 그래프에서 횡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요. 종으로는 제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 기반의 비전 프로는요, 가장 좌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딥러닝에 대비해서는 좀 쉬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딥러닝을 써보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지를 베이스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마다 딥백에 대한 레이블링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딥러닝 툴을 트레이닝 하실 때도요. 거기 툴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 행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덕트가 바뀌게 되면 앞서 하셨던 모든 활동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을 실제로 저기 산업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룰 베이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딥러닝을 적용하시고자 하는데요. 딥러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제품도 고가이다 보니까 딥러닝처럼 거동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엣지러닝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러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더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딥러닝보다 훨씬 더 샬로한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수분 안에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엣지러닝도 있고 이제 비전 소프트웨어, 룰 베이스 비전이 있다 보니까 특정 라인을 이미지 베이스로 찾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서클을 찾는다든지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 타겟으로 한 스마트 툴을 또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룰 베이스처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엣지러닝 그리고 스마트 툴들이 기존의 저희 비전 프로, 룰 베이스 비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룰 베이스 비전과 다양하게 혼합해서 섞어 쓰신다 그러면 별도의 딥러닝 없이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비전 프로 딥러닝 쓰시면 되는데, 비전 프로 딥러닝 쓰신다 하더라도요. 지금 하위에 보이는 비전 프로, 엣지러닝, 스마트 툴들이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하나의 토탈 비전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러닝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교를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은요, 보통 트레이닝 하실 때 작게는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이미지를 모으신 다음에 레이블링하고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엣지러닝은 수십 장, 때로는 수장으로 트레이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수분 안에 끝나게 되고요. GPU가 없이 CPU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자체가 좀 더 샬로우하기 때문에 딥러닝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비전 프로, 룰 베이스 비전과 같이 섞어서 쓰신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딥러닝 쓰시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엣지러닝을 출시하고 지금 많은 대기업에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은요, 엣지러닝 작년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그 특정 라인만 찾는 스마트 툴을 출시를 했고요. 올해 이제 2분기 때 엣지러닝 OCR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딥러닝 쪽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엣지러닝은 나중에 별도의 세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엣지러닝이 어떤 워크플로우로 트레이닝 하는지, 딥러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엣지러닝 세그멘테이션 데모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툴인데요. 자,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엣지러닝 툴에 넣어서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인데요. 딥러닝과 제일 크게 다른 게, 딥러닝은 많은 이미지를 취득하신 다음에 레이블링이 다 따로 하시잖아요. 엣지러닝은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레이블링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터미널 블럭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분량 영역을 이제 레이블링을 해보겠습니다. 레이블링 툴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레이블링을 디펜 영역에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레이블링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기 이제 accep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만 보는 결과가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이미지 다 같이 이게 결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쭉 보시면서 특정 이미지, 특정 분량만 타겟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를 하나밖에 트레이닝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데요.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면서, 레이블링 추가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많은 그 과금 영역들이 없어졌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잘 안 보이시는데 모델 헬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엣지러닝이 지금까지 트레인한 이미지 기준으로 얼만큼 컨피던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계속 넣다 보면 저 수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검사하는 영역의 그 픽셀 애큐러시도 점점 올라가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장, 지금 이제 네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사실은 저게 불량 영역인데 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딥러닝에 쓰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레이블을 해야 되고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불과 3개, 4개 이미지로도 바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딥러닝인데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블만 하시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트레이닝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블럭 영역만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엣지러닝 툴은 비전 프로 룰 베이스 툴과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블락된 영역을 따로 빼내서 넓이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길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라인은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EV 배터리 제조 공정, 검사 공정에 딥러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은 EV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이 EV 배터리라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리에이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은 이미지를 베이스로 학습하는 툴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조금만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데요. 저 EV 제조 공정을 봤을 때는 전국 공정에서부터 탭, 그다음에 모델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 이미지의 변화들이 기존의 전기전자, 일렉트로닉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변화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 배터리는 특히 딥러닝에 적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검사이기 때문에 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리고 비전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과정 자체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툴로 해결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툴을 같이 붙인다든지, 또는 룰 베이스 툴을 같이 붙여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개발 기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좀 설명이 됐는데요. EV 배터리는요, 기존의 조립 공정과 다르게 정말 초고속 라인입니다. 그래서 비전 시스템을 쓸 때 사이클 타임, 그리고 딥러닝의 인퍼런스 타임이
초고수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EV 배터리에서의 딥러닝 적용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정을 예를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공정인데, 전국 공정은 보통 이제 빠르게는 1초 안에 한 3m까지의 면적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이 원장을 넣어서 딥러닝을 학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AI 머신을 통해서 불량 영역을 쿨업해서 딥러닝 툴로 넘기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딥러닝에 넘어오는 그 이미지 레졸루션이 수십 픽셀에서 많게는 수천 픽셀까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 불량 자체도요, 수픽셀에서 수천 픽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사실은 그 아키텍처와 구조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딥팩을 학습하는 데는 상당 부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스킴들을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딥러닝을 적용하면서 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존의 조립 공정 또는 오토모티브 많은 딥러닝의 사례가 있는데, EV 배터리는요, 지금 탭 웰딩을 예를 들면 동일한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를 세팅해 놨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바뀌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엔드 유저가 바뀐다거나 또는 그 배터리 타입이 바뀐다거나 제너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탭 웰딩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 탭 웰딩의 사이즈 그리고 웰딩하는 포인트를 계속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레이저 파워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미지는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음극양극 있죠. 그리고 탑, 바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탭 웰딩 공정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EV 배터리를 제조하는 그런 그 공장 입장에서는 엔드 유저가 저런 많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변화를 요청하게 되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변화들을 딥러닝이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컬렉션, 레이블링,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가 딥러닝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불량들을 보통 보게 되면 외관 품질 불량 같은 걸 보게 되면 파티클, 덴트, 뭐 스크래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가 딥러닝에서 경험한 불량들은 그 범위들을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탭 웰딩 공정에서도 저희가 봤던 사례는 불량이 20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불량들도요, 여러 가지 불량들이 한꺼번에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또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그 비전은 크랙 비전인데요. 상측에 보시는 불량들이 크랙 비전에서 걸려야 되는 불량들입니다. 단선, 그다음에 포일이 접힌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 이상한 포일 같은 게 유입된다든지 이런 거는 불량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밑에 보시는 타는, 그다음에 탭 미공급, 그다음에 포일 밀림, 그다음에 얼라이먼트 미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이미지에서 불량을 나타내는데요. 이 불량들은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양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분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툴로 해결이 안 되고요. 다양한 툴 체인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툴을 최적화시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EV는 제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제품 이슈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폭발, 화재 위험성인데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스나 다른 오토모티브 또는 푸드 앤 페브리지 이런 쪽에서 불량이 나게 되면 그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클레임이 걸리면 되는데 EV는 이런 불량 유출이 되면 엄청나게 큰 클레임이 엔드 유저에서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량들은 과금을 쳐서라도 분명히 걸러내야 되는데 EV에서 발생하는 저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불량들이 정말 랜덤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산 초기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정 라인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들을 다 포함해서 딥러닝 툴을 최적화시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정 불량들은요, 하나의 조명에서, 하나의 각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명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만 보이는 그 불량들이 있어요. 저럴 때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딥러닝을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명,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불량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불량인데요. 실제로 저 불량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양물 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부분들은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저희가 요청받는 것은 딥러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한 디펙트들도 EV 배터리 제조 공정, 검사 공정에서 보이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딥러닝은요, 그냥 버튼만 누른다고 트레이닝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율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사람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툴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취직해서 쓰는데요. 그 하나의 툴을 트레이닝하는데도 작게는 수십 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딥러닝 툴, 하나의 툴을 트레이닝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 라인이기 때문에 비전 시스템의 텍 타임, 사이클 타임, 그리고 딥러닝의 인퍼런스 타임이 정말 빨라야 되는 게 큰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과제 개발을 진행하다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이제 그 피자빌리티 테스트 몇 개의 샘플을 평가를 할 때, 그리고 파일럿에서 평가할 때, 그리고 양산 라인 가서 평가를 할 때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과제는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딥러닝의 어려움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가가 이 딥러닝 시장에서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프루먼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AI 레이블링, 레이블 체커 여러 가지 기술들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전 프로 딥러닝 3.0이라는 제품을 2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비전 프로 딥러닝 3.2를 출시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레이블링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툴을 사람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자동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리고 양성 행정계 라인에서 이미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빠르게 보상할 수 있는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레이블링인데요. 자, 기존에 이런 이제 이미지를 트레이닝 한다라고 보시면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저 분량 영역에 따라서 이제 다 그려야 되거든요. 저걸 그리다 보면 실제로 양품 픽셀과 분량 픽셀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삐져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출시한 AI 레이블링에 박스 툴을 적용을 하시면 분량 영역을 저렇게 드래그만 하면 바로 분량 영역이 채워지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레이블링 하는 과정도 훨씬 간단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요. 이제 레이블링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효과가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분량들, 대면적의 디펙, 분량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에 따라서 나이스하게 쫙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태블릿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걸 정확하게 레이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시한 오른쪽, 왼쪽 클릭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량 영역은 왼쪽 클릭, 양품 영역은 오른쪽 클릭하면 그 영역을 레이블링 툴이 저절로 인식해서 저렇게 바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복잡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 영역도 수초 안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도 완벽하지 않다.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지운다거나 터치를 조금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레이블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훨씬 정확한 레이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좋은 툴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레이블링한 이미지가 한두 장, 100장, 1000장이면 괜찮은데 만장, 수십만 장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딥러닝 아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레이블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레이블 기준으로 딥러닝 모델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모델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이제 딱 트레이닝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엔지니어 분들은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잘못된 파라미터로 트레이닝 했나? 근데 상당 부분 보면요, 레이블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툴 중에 레이블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유저가
그렸던 또는 레이블링 했던 그 정보 기준으로 레이블링 퀄리티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퀄리티의 스코어가 낮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레이블, 높으면 좀 더 스테이블한 레이블. 그래서 저희 스코어를 보면 0부터 100까지 있는데요. 그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스코어가 점프한다거나 아니면 쭉 보다가 한 10장, 100장을 봤는데 더 이상 잘못된 레이블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레이블은, 그 다음 이미지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많을 때 훨씬 더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이 짧을 수 있고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불량이 있는데 유저가 빠뜨렸다거나 아니면 불량이 아닌데 레이블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서 유저가 한 번 더 컨펌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가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레이닝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딥러닝을 트레이닝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적용해보라고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레이블링을 리뷰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빨라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 오토튠인데요. 딥러닝 파라미터가 엄청 많습니다. 네트워크 사이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길게 트레이닝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패치 사이즈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주어진 이미지로만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저절로 주게 되는데, 그걸 펄터베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에 따라서 딥러닝 성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요, 28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과제인데요. 저희 코그네스에 있는 가장 잘하는 딥러닝 엔지니어에게 해보라고 했는데요. 모델 15개를 만들었고요. 20시간에 걸려서 98.1%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말 베스트 결과인지.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용해볼 만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적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128개를 만들고요. 120시간에 걸쳐서 트레이닝 해더니 99.71%가 나왔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딥러닝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딥러닝이 이제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성능을 뽑아보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툴이 파라미터 오토튠인데요. 딥러닝의 자동 트레이닝 툴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오토튠을 썼을 때는 동일한 과제를 6시간 만에 99.68%를 찍었습니다. 근데 파라미터 오토튠은요,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는 약간 언더핏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9.68%가 뽑힌 모델을 뽑아봤더니 트레이닝이 좀 더 덜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만 조금 더 늘려서 바로 했더니 똑같은 99.71%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오토툴을 쓰게 되면요, 사람들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딥러닝 파라미터의 최적화 과정을 오토메이션으로 해주는 거고요. 모델 성능을 봤을 때 좀 더 부족하다 싶으면 트레이닝 기간만 조금 더 늘리면 이제 이 모델 성능에 대해서는 악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복잡한 딥러닝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유저들이 바로 딥러닝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라인 두플리케이션은요, 양산 라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보면 아무리 조명 조건, 옵티컬 환경을 똑같이 맞춘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다르면 딥러닝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보시는 이미지는 그 베어링의 검사인데요. 보시는 영역이 뒷백이고 첫 번째 라인에서는 수천 장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 시켰을 때 완벽하게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동일한 이미지를 두 번째 라인에 적용시켰더니 저렇게 미검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패스트 라인 디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이미지를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서 50장만 이미지를 취득해서 첫 번째 라인에서 트레이닝했던 모델을 보상해주는 과정을 거쳤더니 바로 저렇게 성능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양산 라인을 가졌을 때 딥러닝을 라인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미지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속도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코그네스는 두 가지 딥러닝 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커스 모드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BD를 인수할 때 가지고 온 툴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 디테일 모드 툴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수아랩을 인수할 때 갖고 온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 성능이 저렇게 나옵니다. 포커스 모드보다는 하이 디테일 모드가 좀 더 정확도가 높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경우에 포커스 모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포커스 모드는요, BD는요, 트레이닝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 반면에 하이 디테일 모드는 정확한 반면에 엄청 느려요.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EV 쪽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봤던 거는 처음에 포커스 모드로 많이 진입을 했는데 정말 그 검사의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포커스 모드로는 해결을 못한 과제를 많이 받고요. HDM, 하이 디테일 모드를 쓰게 되는데 인프라 속도가 늦어가지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쓰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레이닝 속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3.3, 비전 프로 팀의 3.3을 4월달에 출시할 건데요. 트레이닝 속도만 봤을 때는 기존의 포커스 모드만큼 빨라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품을 저희 출시할 때 이제 관련된 내용 그런 정보들도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포커스 모드보다 또는 포커스 모드만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툴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타임, 인퍼런스 타임은요. 저희가 이제 하이 디테일 모드 내부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먹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딥러닝 모델 자체에서도요. 이거를 인퍼런스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3.3에서는 기존보다 한 30-40% 정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을 저희가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저렇게 되면 기존의 포커스 모드만큼 빠른 인퍼런스 속도, 프로세싱을 가진 딥러닝 툴을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딥러닝 툴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벤치마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딥러닝 툴을 다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할콘, 저기 경쟁사, 한국에 있는 경쟁사, 미국에 있는 경쟁사 많이 해봤는데 포커스 모드가 트레이닝이 제일 빠르고요. 인퍼런스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하이 디테일 모드가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걸로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제품, 두 툴에서는 엄청나게 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하이 디테일 모드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녹여서 실제로 과제를 개발하다 보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장의 이미지로 5개 클래스를 가진 5개의 라인에 있는 과제를 진행했을 때 한 160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기능들을 넣는다 그러면 80% 이상의 리드 타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펙도 특히 이제 프로세싱 타임 관점에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 비전 프로 팀의 4.0이 나온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코그넷의 하이 디테일 모드 툴을 쓰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다른 존재하는 툴보다 훨씬 월등히 리드 타임도 줄일 수 있고 성능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드 타임 관점에서 툴을 어떻게 개발시켰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EV 배터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에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다음 챌린징한 디펙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저희가 사실은 뭐 삼성, LG, SK, 현대 또 글로벌 다른 기업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정말 슈퍼 툴은 없어요. 저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기술들을 다 적용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쓰거나 그걸 컨비네이션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런 기술도 없다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럼 코그넷은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설명드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 중에 어떤 걸 써야지 저 문제 풀지는 사실 저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 가지 기능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조합해서 쓰시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버스트넷.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개의 양산 라인이 존재할 때 이미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패스 라인 두플리케이션. 소스 이미지를 새로 나의 시작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을 컴펜세이션한 방법으로 좀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버스트넷은 저희가 이제 명명한 저희 브랜딩한 네임인데 실제로 이제 그 런칭할 때는 다른 이름을 쓸 예정인데 이 모델 자체가요 로버스트합니다. 그래서 양산 라인 이미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지 컴펜세이션 없이
하나 또는 한두 개의 라인에서 취득한 이미지로 트레이닝 시켜도요, 나머지 라인에서 이미지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코그넥스가 갖고 있는 컴pen세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좀 더 빠르게 확산 전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ut of distribution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기반으로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사람이 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인풋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딥러닝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는 기존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를 오케이, NG, 과금, 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높은 probability 스코어로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딥백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양산이 흘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유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면 과금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한 가지 들면 저런 게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어요.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산 라인에서 배치 2에서 뭔가 한 번도 못 봤던 분량이 나옵니다. 근데 딥러닝을 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봤던 OK 이미지랑 비슷해요. 그러면 쟤는 OK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운 좋게 저 유출된 이미지가 매뉴얼 리뷰 프로세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쟤는 절대로 만약에 유출되면 안 되는 분량이라 그러면 일단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아니면 해당 배치를 다 버리거나 또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가금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도 쑥 떨어지겠죠. 실제로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딥러닝이 봤지만 나는 얘를 OK, NG라고 판단하고 클래스 ABC라고 판단하지만 한 번도 못 봤던 이미지가 들어오면 적어도 유저한테 나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얘는 내가 못 본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로 당장 뭔가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가 저희 자신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양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런 거를 유저한테 알려주면 다양한 방법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모든 EV 배터리 또는 딥러닝을 쓰고 있는 유저들은 저게 바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양산을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 기술을 실제로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저희가 4.0과 같이 4.0 출시할 때 저 기술도 아마 같이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같이 좀 평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세틱 딥백 이미지, 신세틱 딥백 제너레이션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량이 사실은 EV는 잘 안 나오거든요. 분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분량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라인마다 다르고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기 양산 때 또는 양산을 계속 하다가도 계속 안 나온 분량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분량으로도 그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좀 검사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세틱 딥백 이미지는 아까 유럽 설명했고 경쟁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저희가 왜 코그넥스가 출시 안 했냐, 사실은 신세틱 딥백 이미지는요 가성으로 분량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이미지가 한 20장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로 검사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쟤는 사실은 분량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언제 정말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사람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코그넥스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라서 저런 기술을 사실 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EV를 하면서 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도 저 기술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티 클래스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BD, 예전에 출시했던 BD에 있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HDM, 하이 디테일 모드 2를 열면서도 저 기능을 살짝 빼게 되는데요. 지금 EV에서는 너무나 많은 클래스의 디텍을 한 이미지에서 같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툴체인을 써서 이제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속도도 느리고요. 두 가지 툴을 같이 학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EV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것도 바로 기능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채널 트레이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전에 김민수 전문께서 이제 트레비스타 그 라이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기술인데 하나의 조명 조건에서 안 보이는 불량들이 많습니다. 저럴 때는요, 다양한 조건의 조명들을 써서 이제 그걸 결합하기도 하고요. 특정 채널에 있는 이미지를 써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요. 트레비스타를 저희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멀티 채널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 제품에서의 U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전 프로 딥러닝에는 멀티 채널을 받을 수 있고요. 멀티 채널의 이미지를 레이블링 할 수 있고, 멀티 채널의 이미지에 특정 채널을 선택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비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레비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이미지를 취득해서 저렇게 꼭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비전 프로 딥러닝을 쓰시게 되면 제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학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인터 배터리에는 저희가 부스가 없는데요. 아까 저기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웨비나를 4월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는 뭐 과제가 있다거나 평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저희 세일즈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3월 말에 오토메이션 월드에 나오거든요. 그때 좀 문의를 주시면 좀 다양하게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최적화된 딥러닝 솔루션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